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지구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서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 거야. 에너지 사용의 변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 겁니다. 자, 크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의 에너지 사용을 나눕니다.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산업화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었어. 그래서 태양, 바람, 물 등등등 이런 것들에 의한 자연에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이 발달을 합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석탄을 일단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증하였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더라라고 알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해서 화석연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자, 일단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땅 속에 묻혀서 돌처럼 변한 것을 화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유기물 형태야 탄화수소, 탄소화물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땅 속에 묻히면 탄소를 포함한 다른 원소들, 산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묻혀서 돌처럼 그냥 단단하게 굳으면 화석인데 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유기물을 그대로 가진 형태로서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 형태의, 탄화수소 형태의 연료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것을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단 화석연료는 생물체가 유해가 땅 속에 묻힌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산소가 빠져나가. 그래서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을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성 과정 볼게. 화석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는 것들을 보는 거지. 석탄은 주로 식물이야.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돼? 땅 속에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탄이 되더라라는 거. 그럼 석유랑 천연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겁니다. 미생물. 바다나 호수와 같은 물 속에서 존재를 해. 그래서 얘가 퇴적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땅속에 묻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났을 때 석유 천연가스 형태로 액체나 기체 상태, 석유가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 위쪽에는 천연가스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 둘은 항상 함께 매장되어 있다, 묻혀 있다라는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 자, 이렇게 화석연료가 만들어졌죠. 자, 우리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들을 사용을 한데, 그러면 얘네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이야. 화석연료는 주로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야. 그래서 일단 화석연료에서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다라는 거 알면 돼. 얘네들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연소를 시켜서 만들어낼 건데, 연소되면은 화석연료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가 연소가 된대. 연소가 된다는 것은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탄소하고 반응을 해. 그러면은 이 탄소 성분이 연소가 되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수소 성분이 연소가 되면은 뭐가 나와? 수증기 형태,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이때 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둘 다 뭐다? 온실기체야. 이 둘 다 온실기체야. 자, 온실기체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 첫 번째, 지구온난화 나타나. 연소되었을 때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일어나고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이거는. 그치? 기후변화 일어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 첫 번째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매장량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장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어. 어느 나라에는 많은데, 묻혀있는 게 많은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많이 묻혀있는데 어느 나라에는 적다. 그래서 많은 쪽에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불을 축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편중 플러스 매장량 한계. 뭐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 산유국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있는데요. 매장량이 한계에 나와 있어. 매장량이 한계. 언젠가는 고갈될 거다라는 거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화석연료의 고갈 시점을 볼 거야.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고갈 시점을 봅니다. 자, 화석연료의 고갈 시점을 따질 때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소비 평균 증가율을 0.55%로 잡았대. 가정을 했을 때 누적 소비량과 잔여 매장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누적 소비량이 증가하면 잔여
매장량이, 남아있는 매장량이 당연히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많이 사용했으니까 감소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은 2085년 정도 되면은 고갈될 거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돼. 자, 그럼 그러한 대체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 자, 새로운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합쳐서 합성으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 새로운 거, 햇빛, 뭐 바다, 라든가 뭐 바람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재생 가능 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랑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슈가 되는 뭐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 수소 연료 전지가 가장 대표적일 거야. 그래서 수소, 뭐 연료 전지, 그리고 석탄의 액화 또는 가스화. 석탄이 고체인데 얘를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가스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야. 태양, 광, 태양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태양을 이용한 태양, 광, 그리고 태양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풍력 있다, 그치? 바람 이런 것들. 풍력. 그리고 물 이용한 수력. 조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해양에서 나타나는 게 조력, 파력 이런 것들이지. 조력이나 파력, 조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조류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 화산 지역에서 지열을 이용하거나 폐기물이나 바이오, 생명체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더라.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재생에너지들이 있다라는 거. 자, 얘네들의 장단점을 봐야 돼. 얘네들의 장점은 일단 환경오염이 적어. 그래서 환경 문제가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자원 고갈이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둘 수 있더라. 근데 단점이죠. 단점은 초기 부가 비용이 많이 든다. 처음에
얘네들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발전소를 설립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효율이 낮다. 효율이 낮다. 그래서 효율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발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바이오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폐기물 바이오. 그래서 폐기물 바이오를 잠깐 보고요. 자,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랑 바이오 에너지. 좀 생소한 에너지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자. 폐기물. 자, 폐기물 매립장에서 얘네들이 부식이 되거나 썩거나 아니면은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가스 있어. 얘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각을 할 때 폐기물을 태우지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스라든가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폐기물 에너지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바이오 에너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농작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죠. 그죠? 식물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얘네들을 어떻게 된다? 태웁니다. 태운다. 연소시킨다. 라는 거죠. 그럼 태우면 어떻게 돼? 뭐가 발생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지.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을 다른 형태 어떻게 고체 상태로 만들어. 그래서 가스나 고체 연료 형태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바이오 에너지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화석연료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변천되었는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봤고요.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했다. 근데 그 화석연료가 고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